님께서 네. 그 판사 또 대북 송금 특검 헌법 재판관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뭐 또 몇 가지 오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전에 그 오전에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시킨 사건 관련해서 변호를 맡으셨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맡으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한 사건을 제가 맡은 건 아니고요. 선거법만 강제 맡으셨습니까? 입원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다툼이 있던 선거방송 토론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좋습니다. 특정 부분 발언. 네, 좋습니다. 그것이 허위 진술이냐 아니냐.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인권위원장 그 네. 후보로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전에 그 무료 변론이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셨죠? 예. 네네, 그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밝혀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그건 좀 차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인권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이해되어서 이 사건을 맡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 이해됐습니까? 강제 입원시킨 사정이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거하고 전혀 아까 말씀 주신 무관하고요. 대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해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기소 내용은 말미에 그 상대방 발언자가 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또는 그리고 전문의의 대면 조사도 없이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보건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 센터 장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친형에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형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의 평가 문건을 마음대로 이재명 시장이 수정을 했습니다.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보건소장을 질책하고 보직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새롭게 보건소장이 왔는데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협박과 강요를 하며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강제 입원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시켜서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 명의로 가짜죠. 어머니 명의로 강제 입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내용 증명을 어머니 이름으로 작성해서 비서실장이 건강센터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어디냐면 제가 이거는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법원 판결문에서 사실로 인정하면서 적시한 부분만을 몇 가지만 지금 발췌한 것입니다. 다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그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친형을 가족의 동의도 없이 그다음에 전문가의 대면 조사도 없이 그리고 전문가의 대면 조사를 주장한 모든 의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자들을 다들 질타하면서 결국은 이 강제 입원을 진행시킨 이 부분 친형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길게 말씀하신 사건의 경위를 저는 실제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부분에 그냥 신문 방송에 나오면 그냥 흘려듣는 인권 침해 위원장님, 후보님, 후보님 제가 질문한 거는 이런 내용은 지금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최종 판결문에 이 내용들이 인권의 침해를 신체의 자유를 헌법에서 적시된 이런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정도였.
지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만. 아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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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거 그 질의의 내용이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에 좀 불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강제 입원 미수 사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술한 모든 그런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죠. 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하고 압박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케 하고 이런 거는 다 대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입원 지시를 현장에 있는 보건소에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명령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론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또 보건소 직원들이 반대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 미수 사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런 강제 입원 미수 사건에서 이 강제 입원의 과정에 있었던 인권 유린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목조목 여쭤봤습니다. 대답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권위에서 이와 관련된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권위에서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수없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를 인권 침해로 본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권 침해의 행위를 수도 없이, 물론 마지막에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평소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욕설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만 있다 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조금 전에 제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욕설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자님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후보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질문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그 질문이 전제가 되는 사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제 부분을 사실은 제가 알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실을 지금 공소장과 또 대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이 한 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조차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